찍혀 있네. 저기 누가 한번 사고 냈나 봐. 좀 앞으로 뺄까? 아, 그리고 뭐 하나 보여줄 거 있어. 한번 끊을 거야? 음. 음. 12.25 12 22.4 와. (52) 31. 지금 수평 맞을까? 음. 72. 발을 들어갈 공간 있고 센터선은 없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바닥 밑에 공간 없음. 아이소픽스 아이 사이즈 한 개, 두 개. 네. 테더 앵커는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두 개가 표면적으로 노출돼 있어요. 그런데 그 보면은 이 테더 앵커 밑으로 살살 이렇게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세부치가 여기 보면은 여기 양쪽에 하나씩 있고 가운데 하나가 더 있어. 있는데 여기 올라와 보면 요 마감을 여기를 안 뚫어 놓은 거야. 있는데 테더 앵커가 요 밑에 있는데 위에를 막아놨다.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이 테슬라 모델 3의 요 신형 모델이 아무래도 이게 그 북미형 사양이 아닌 것 같아요. 중국이나 유럽이나 아시아 전용 모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북미는 3개를 달아야 한다고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만 자동차 제작 안전 기준에 이제 아시아 쪽 나라들이나 유럽은 2개만 달아도 되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아예 안 뚫어 놓은 거예요. 하나 더 넣어줄 필요도 없다, 약간 이렇게 생각한 것 같고, 이게 진짜로 이제 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밑에 이제 앵커가 있으니까 굳이 있는데 안 쓸 필요는 없으니, 만약에 이거 쓰고 싶다 그러면은 요 부분 잘 보셔가지고 여기 재단을 한다든지
재단해가지고 요거 덮개 하나 지금 요거 어셈블리 요거 얼마 안 할 것 같거든요. 이거 플라스틱 해가지고 이거 주문해갖고 그냥 사다가 스스로 그냥 마감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안 그러면은 요 선반만 요 선반 커버만 따로 구입하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게 아시아 사람들은 카시트 2열 중앙에다가 달 필요 없다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안전벨트는 ALR 전환이 안 됩니다. 요거는 ELR이에요. ELR. 그러니까 이 차량은 완벽한 유럽이나 아시아 전용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미국에 못 들어가는 사양입니다. 이 차는 테슬라 모델 3 페이스리프트. 이 안전벨트를 어디서 만들었을까 보면은 테슬라는 안전벨트를 오토리브에서 만들었습니다. 오토리브 굉장히 유명한 이제 안전벨트 제작 회사죠. ALR이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대신에 벨트는 상당히 길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카시트는 다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ALR이 없다고 해서 카시트 설치가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안전벨트로. 다만 이제 ALR이 없는 경우에는 락킹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락오프가 필요하다든지 락킹 클립이 필요합니다. 엄청나게 치명적인 감점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있는 게 빠지면은 뭔가 손해 보는 기분이 드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셔야 되겠네요. 네, 뒷좌석 안전벨트 버클 형태는 양쪽에 이렇게 완전히 매립된 고정식 매립형 버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요 양쪽에 탄 사람들은 편하게 앉을 수가 있어요. 네, 만약에 이제 플러스 사이즈 성인의 경우에는 뭐 엉덩이의 폭이 크거나 골반 폭이 큰 성인의 경우에는 이 안전벨트 버클이 매립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신체가 여기를 덮어버리겠죠. 그랬을 때 사실 필요한 것이 이렇게 플렉서블한 스트랩 타입의 버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양쪽에 평균 성인 치수 너비에 따라서 이렇게 매립형 버클만 집어 넣어줬죠. 이렇게 적용시켜 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플러스 사이즈 성인도 이제 안전벨트 버클 사용에 좀 불편함을 겪겠지만 카시트 설치할 때도 폭이 좀 넓은 안전벨트 설치용 카시트를 설치하게 되면은 이 버클이 가려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시트 착좌부의 굴곡 또한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이 카시트 여기다가 카시트를 설치하게 되면 요 굴곡 바깥으로 카시트를 밀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카시트의 끝단이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카시트가 요 너비 이상을 넘어가게 된다면 안전벨트 설치를 했을 때 카시트가 이 버클을 가려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2열 중앙, 2열 중앙은 이렇게 스트랩 타입입니다. 스트랩 타입인 이유는 버클과 버클 간격이 약 24cm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 사람 앉으라고 5인승으로 만들어 놓긴 했지만 이 폭이 좁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다가 만약에 매립형 버클을 집어 넣었다면 이 버클은 무조건 사람 엉덩이에 가려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빼내서 쓰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스트랩 타입의 버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지금 이 테슬라 모델 3를 보면서 요 아시아 버전이라는 점, 요 안전벨트가 AL을 안 들어갔고, 그리고 뒤에 테더 앵커 빠진 딱 요 느낌만 보고 바로 이 차는 패밀리카로서의 어떤 그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겠다라는 지금 기운이 마구마구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뭐 푸조 이런 차들이랑은 다를 바가 없네요. 사실은 이렇게 그
카시트의 설치에 대한 부가 기능을 다 빼버리면 사실은 호감도가 확 떨어집니다. 북미 사양이었을 경우에는 ALR 그리고 테더잉크 다 3개씩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빠지는 게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대신에 여기가 유럽 사양으로 I 사이즈라고 이제 표기가 됐네요. 네, 안전벨트 3대를 모두 사용했을 때 요 2열 중앙 안전벨트 시작점과 운전석 뒤에 안전벨트의 교차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차는 되지 않는데 이 폭이 워낙에 좁아요. 그래서 양쪽에서 사용했을 때 과연 여기에 성인이나 카시트가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헤드레스트는 고정 일체형으로 붙어 있고, 요 중앙도 고정 일체형입니다. 중앙은 무려 이제 등받이보다 앞쪽으로 더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 앞보기 카시트라도 설치한다면 상부가 앞으로 이제 기울기 각도가 많이 세워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사람이 앉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헤드레스트는 밑으로 내려와 있고 앞으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웬만한 성인이 앉아도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상 이제 가운데는 사람 타기에도 카시트 설치하기에도 좀 어려운 좌석이 아닐까 싶네요. 요거 그냥 암레스트라고 보는 게 좋아요. 그냥 이 차는 4인승 자동차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식 일체형 헤드레스트의 문제점은 뭐냐면 앞보기용 카시트를 설치했을 때 탑테더가 있습니다. 탑테더는 이 카시트가 앞으로 튀어나가지 말라고 이 뒤에서 상부로 잡아주는 그런 고정장치예요. 이 탑테더라는 것은 이 카시트와 가장 밀착된 위치에서 그 고정을 시켜줘야지 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그 길이가 가장 짧아지는데, 만약에 이렇게 더 길어져서 뒤에다가 고정한다면 튀어나가는 거리가 더 길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테슬라 자동차의 매뉴얼을 읽어보시면 이 위로 탑테더를 지나지 말고 이렇게 옆으로 가라, 옆으로 돌아간 만큼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리나 어떤 이 카시트의 움직임에는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헤드레스트의 형상, 이런 게 스포티해 보이고, 그 미래형 자동차의 시트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일체형으로 멋있게 생겼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뭐 일체형으로 만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일체형 헤드레스트는 하나의 원가 절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자동차는 고정형 헤드레스트보다 분리형 헤드레스트가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뒷좌석에 승객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뒷좌석 에어 벤틸레이션 그 송풍구는 여기 가운데에 있습니다. 상하로 이렇게 바람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바람은 이제 승객에게도 가지만 이 디스플레이를 시키는데도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밑에도 이제 한 쌍이 있습니다. USB-C 포트가 하나씩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센터 암레스트, 중앙에 탄 사람들의 발 공간은 그래도 균등하게 파놨네요. 보통은 여기 자리가 없어가지고 다리가 여기 위치하거든요. 보통 세단들 같은 경우에. 근데 이 차는 여기까지 다리는 파놨다. 그래서 뒤에 가운데 타신 분에게 그나마 죄책감은 좀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의자가 너무 좁아요. 일단은 차체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감안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 차는 이제 그 프레임이 없는 프레임리스 도어이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그 선쉐이드는 밑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마 구조상 집어넣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 부분은 이제 이 차주가 이렇게 그 애프터마켓 차양막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테슬라는 이제 모든 차들이 루프가 다 윈도우로 돼 있어요. 이런 솔라글라스 루프로 돼 있고, 워낙에 여기가 그 후끈후끈한 열이 아무리 솔라글라스를 해도 후끈후끈함이 머리에 전달이 됩니다. 순정 상태로 좀 이렇게 쓱 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구조물이 들어가야 되고 헤드룸도 점점 쪼그라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테슬라는
거기까지는 하지 않았다. 아름다움과 그 개방감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요거는 이제 소비자가 알아서 하게끔 두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뒷좌석 승객을 위한 편의 기능으로는 여기 보시면은 스크린에 이제 공조장치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시트 열선, 그리고 앞좌석을 이렇게 움직여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음악, 그리고 뭐 넷플릭스, 유튜브, 영상, 게임, 그 다음에 뭐 간단한 설정, 블루투스 추가, 볼륨 조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형 아이소픽스 전용 카시트를 한번 설치해 보려고 해요. 지금 인펀트 카시트 하나 사용한다고 했을 때 가장 적합한 위치는 요 조수석 뒤가 되겠습니다. 운전석 뒤도 좋은데 운전석에는 누가 앉을지 몰라요. 대부분 아버님들이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이 운전석이 뒤로 많이 누워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운전석 뒤에는 요 뒤보기 카시트와 간섭이 많이 생기겠죠. 만약에 3인 가족일 경우에 카시트 여기서 설치하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돌아와서 운전석 뒤에 어머니가 앉으시면 되겠죠. 아이가 2명인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릴 경우에 앞보기 카시트가 아니라 뒤보기 카시트 2대를 설치해야 할 경우에는 첫째와 둘째 위치 뭐 어디에다 놓을까 이거를 고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이런 컨버터블 카시트가 아무래도 앞좌석과 간섭이 더 생겨요. 그래서 간섭이 없는 선에서 양쪽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위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더 좋다 이거는 이제 판가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78에서 80대 중반 센티미터 나오는 이제 뒤보기 공간을 요구하는 카시트인데, 이 카시트를 뒤보기로 설치한다면은 약 한 9cm 정도의 공간이 나오네요. 그래도 테슬라 모델 3의 레그룸이 꽤 긴 편이기 때문에 공간은 충분합니다. 이렇게 카시트를 2대를 설치했습니다. 아이소픽스 전용인데 저 사이 공간이 30cm가 채 안 돼요. 그리고 아이소픽스라는 것은 그 위치가 정해져 버리죠. 그래서 이 카시트 2대를 설치하게 되면 굉장히 협소한 공간밖에 남지 않게 되고, 저 공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늘릴 수가 없다. 첫째가 만약에 있다, 저 카시트와 카시트 사이에 앉는 게 굉장히 곤욕스럽고, 앉았을 경우에 양쪽에 카시트 외벽에 부딪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카시트 2대, 자녀 2명까지는 이렇게 아이소픽스를 이용해서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카시트들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님이나 아버님 그 보호자분들이 꼭 중앙에 꼭 앉으려고 하세요. 그런데 중앙에 앉으시면은 그만큼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움을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 이 좌석 자체가 상당히 불편한 좌석입니다. 그리고 좁고, 안전벨트 아까 보셨죠? 그런 상황에서 아기를 양쪽에다 놓고 케어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차라리 1열에 조수석에 타시고 뒤에서 만약에 아이 호흡이나 위생 상태 이런 것들을 챙겨 주신다면은 차를 안전한 곳에다가 세우셔가지고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내려가지고 아이를 케어해 주시고 충분히 다 보살펴 주신 다음에 다시 아이를 잘 카시트에 피팅하고 부모님 안전벨트 다시 다 매시고 다시 출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는 차에서 아이를 뭐 카시트에서 뺀다든지 아이를 케어하려고 생각하시면은 안전을 좀 저버리는 선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 차 같은 경우는 사실상 4인승이기 때문에 뒤에 꾸겨서 들어가지 마시고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는 가운데 탑테더를 제거했죠. 그리고 ALR이 없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북미형 인펀트 카시트인데요, 키핏 제품입니다. 이 카시트를 어디에 설치해야 가장 좋을까? 2열 중앙입니다. 중앙. 아이가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관계없이 2열 중앙은 설치만 된다면 일단 무조건 추천드리고 싶은 위치예요. 그래서 ELR이지만 여기에는 락오프 기능이 있습니다. 락오프라는 것은 안전벨트를 여기다가 딱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고정 장치인데요, 최대한 여기를 쥐어 짜서 여기다 꽂아버리면 이 카시트는 안전하게 설치가 됩니다. 북면 카시트들은 좋은 게 설치해 놓고 뚱땅뚱땅 때려가지고 위치를 조금씩 조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까 보시면은 아이소픽스 전용 카시트들, 유럽형 카시트들은 일단 꽂으면 안 움직이거든요. 얘네들은 다 설치해 놓고 조금씩 움직여 줄 수가 있으니까 1cm라도 옆으로 조금 이동한다거나 이러면은 카시트 뭐 2대, 3대 설치가 가능해지고 사람도 앉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카시트를 2열 중앙에다가 설치하기 위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어린 아기가 집에 1명 있을 경우에는 2열 중앙
설치를 권장을 드립니다. 2열 중앙이 자동차 내에서 가장 안전한 좌석이고, 그리고 여기에 카시트를 설치하게 되면 양쪽에 성인 2명이 편하게 앉을 수 있죠. 만약에 이 카시트가 사이드로 가게 된다면 성인 2명이 뒤에 앉을 경우에 누군가는 불편하게 중앙에 앉아야 되는데, 카시트가 중앙을 점해버리면 성인들은 양쪽에 앉으면 되니까요. 양쪽은 상당히 편안하죠. 신생아 카시트들은 이 2열 중앙에 설치하는 것이 붙박이가 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뒤에 테더 앵커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가운데 앞보기 카시트를 설치를 못합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이 자동차가 카시트 설치 옵션을 덜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약점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감점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아이 한 명이 더 있다, 첫째가 또 있다, 앞보기 카시트를 설치한다면은 이제 조수석 뒤로 가게 되겠죠. 네, 저는 이렇게 설치를 해줄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상당히 좀 뭔가 아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차도 협소하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이 착자부가 굉장히 가파른 점, 이 착자부가 가파르다는 것은 이 카시트를 이 정도에다가 떼고 설치하고 싶은데 여기가 가파라지면 이 카시트가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밑에 받쳐주는 게 붕 떠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기울은 상태로 만약에 아이가 앉는다? 그러면 걔는 맨날 옆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아빠 나는 똑바로 가고 싶은데 맨날 옆으로 누워 있어. 허리 다 삐뚤어지고 무게중심 다 바뀌겠죠. 엉덩이 중에 한쪽 엉덩이밖에 무게가 지탱이 안 되는 거예요. 걔는 차 탈 때마다. 그럼 좋을 게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카시트의 위치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정해져 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첫째와 둘째 카시트 2대 북미형으로 꾸렸을 때는 이 테슬라 모델 3에서도 설치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대망의 카시트 세대를 한번 테슬라 모델 3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폭 44cm의 암레스트 없는 이런 하이백 부스터를 첫째가 사용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아이소픽스는 아마 사용이 안 될 거예요. 저기가 좁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네요. 지금 보시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이 테슬라의 루프라인을 보시면 뒤로 내려갈수록 훅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뒤에 헤드룸이 쫙 내려갑니다. 여기에 굵은 뼈대가 들어가죠. 이 지금 하이백 부스터의 경우가 키 150c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하이백 부스터인데 얘를 그대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 카시트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여기에 요 기둥 요 부분보다 낮은 상태까지만 부스터가 사용 가능한 거예요. 이 막내 카시트가 없다면, 중앙에 신생아 카시트가 없다면 얘는 자기 위치를 찾아가서 설치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 모델 3에서는 카시트 세대 활용이 어렵다. 이거는 사실상의 4인승 자동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이 바로 나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한번 저 자리에 제가 한번 앉아 볼게요. 이래서 자동차의 공간과 카시트 대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는 아주 좋네요. 이렇게 아기를 바로 볼 수가 있고, 여기 한 명 첫째 타고 부모님은 이렇게 앉아서. 근데 안전벨트 매기는 좀 어렵습니다. 메리평 버클이었잖아요. 이 카시트에 간당간당하게 지금 노출이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좀 협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능은 하다. 최대 성인 3명과 카시트 2대 활용까지는 요 북미형 폭 좁은 카시트를 운영했을 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까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유럽형 아이소픽스 전용 카시트를 선택했을 때는 이 차는 4인승이 됩니다. 그러나 북미형 폭 좁은 네로우 카시트를 2대 준비한다면 이 차는 5인승이 될 수가 있죠. 네, 저는 오늘 테슬라 모델 3 신형을 한번 타봤습니다. 아이와 차의 패밀리카 리뷰 평가 및 카시트 체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예. D-입니다. D-. 지금 이 차는 일단은 공간도 협소, 그리고 제가 이 차를 D-를 주는 이유는 패밀리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패밀리가 3인 가족일 때는 괜찮습니다. 3인 가족일 때는 딱 좋아요. 3인 가족. 그러나 이 차는 최고의 통근차가 되지 않을까. 자녀가 없는 부부끼리 사용했을 때 그렇게 사용한다면 최고의 신혼부부 차. 그러나 아이와 차가 항상 이야기하는 아이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자동차의 세그먼트 내에서 최대한 공간이, 뒷좌석 공간이 좋고 한 대의 카시트라도 어느 위치든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차가 아이와 차는 좋은 패밀리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딱 이 차는 5인승, 사람은 어디에 앉아야 되고 카시트는 어디에 설치해야 되고
딱딱딱 정해놓고서는 그 이상의 카시트 대책은 없는 그런 자동차들은 사실은 이제 좋은 가족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 물론 아이와차에서 좋은 패밀리카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 차의 전체적인 완성도나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패밀리카로서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분야에서는 다 좋은 점수를 받더라도 아이와차가 원하는 관점에서의 가치는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차는 뒤에 이제 ALR 안전벨트가 없었고, 그리고 아이소픽스가 위치가 그 뒤에 시트를 많이 파놓다 보니까 아이소픽스 위치가 위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격차, 갭이 생기면서 카시트에 유격이 더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신생아부터 뭐 한 2돌 미만의 아이들은 뒤보기를 해야 되는데, 뒤보기를 했을 때 가파라진다. 그러면은 아이들은 머리가 무거우니까 점점 내려가게 되고 호흡 방해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착좌부의 기울기가 이렇게 22도가 넘어가는 그런 가파른 자동차들은 뒤보기 설치하기에 상당히 이제 애를 먹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망스럽다라고 본 부분이 똑같은 차대에 다 똑같이 나왔는데 하필이면은 북미 사양에서 테더 앵커 하나를 딱 빼서 나간 거, 요게 아시아나 유럽 전용이라는 걸 딱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시아 사람들은 뭐 북미 사람들보다 덜 중요합니까? 아시아 사람들도 2열 중앙에다가 카시트 설치하고 싶으면 설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테더 앵커를 만들어 놓고 아예 막아버렸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괘씸한 겁니다. 그런 차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차들을 보면 제가 약간 발작 버튼이 눌립니다. 패밀리카로 추천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테슬라 모델 3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자동차를 이제 타볼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주신 자동차 제공은 이웃의 자동차를 공유하자 카쉐어링 업체 타운카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동네 다니면서 그 동네에 있는 이웃들의 자동차를 빌릴 수 있는 거예요. 상당히 편리하고 좋았습니다. 많이들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최신 자동차들이 되게 많아요. 재밌는 차들도 많고. 그리고 카시트, 항상 아이와차에 큰 도움이 되어 주시는 다이치에서 V가드, 다이치 리드픽스, 다이치 원픽스, 이렇게 라인업들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유럽형 카시트로 소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이치 많이들 구입하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아이와차 패밀리카 평가 및 카시트 체크,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워서 약간 정신이 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테슬라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앞에 트렁크입니다. 프론트 트렁크죠. 이게 엄청 큰 공간은 아닌데, 우리가 캠핑을 다니거나 유아용품을 뒤에다가 싣거나 하면은 그 작은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위에 지붕에다가 뭐 루프박스를 올린다든지 그런 시도들을 하시죠. 그런 애프터마켓 박스가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뭐 소음, 그리고 뭐 안전, 그리고 자동차 운동 능력, 뭐 다양한 부분에서 손해를 가지게 됩니다. 연비도 손해를 받게 되고요. 공기 저항이 그만큼 받게 되는 거고, 무게 늘어나고 무게 중심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여러모로 좋을 게 없어요. 짐을 위에다 얹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작은 공간이라도 있으면 그 조금 모자란 그 짐들 밑으로 내려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엔진이 없는 이런 그 구조 때문에 이렇게 장점이 생겼다. 여기다가 뭐 간단한 짐들 놓으시면 되거든요.